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바뀌어도 이자가 붙는 통장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CMA 통장 또는 MMF 통장을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와 비슷한 입출금도 자유롭고 이자도 많이 붙고 예금자 보호까지 되는 은행의 파킹 통장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보통 CMA와 MMF를 개설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증권사에 맡기신 돈을 어음이나 채권 등 단기 상품에 투자해서 이익을 돌려주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입출금 통장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이자도 높고 손실 위험이 낮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 이것마저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종금사 CMA를 제외하면 예금자 보호가 안 되다 보니 마땅히 고액을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걸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있습니다. 바로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단순 입출금 통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이 입출금 통장에 돈을 맡기게 되면 증권사처럼 투자 상품에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내보내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아 여러분들에게 예금 이자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은행이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런데 은행에서 예금 금리도 떨어지고 덩달아 대출 금리도 낮아지니까 어떻게 입출금 통장의 금리가 높을 수가 있어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선에서 대출 금리가 높은 은행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높으면 덩달아 예금 금리도 높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중 하나가 오늘 설명드릴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보통 10%대가 가장 많은데요.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특히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욱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돈이 있어야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는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예금 금리를 좀 더 주더라도 대출을 더 내보낼 수 있으니까 이 대안으로 파킹 통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CMA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이 파킹 통장이 뜨고 있는데요. 파킹이란 주차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주차된 차는 비싼 승용차가 될 수도 있고 저렴한 경차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차들이 주차장에서 들락날락 거리듯이 마찬가지로 이 파킹 통장도 여러분이 고액이든 소액이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자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은행에서 개설하시는 단순 입출금 통장인데 여기에 예금 이자만큼 이자를 더 많이 준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파킹 통장이라는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입출금 통장에 이자가 더 많이 붙는 통장을 일컬어서 파킹 통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요즘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예금 금리도 1%대가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사실 돈을 맡기고도 재미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식 좀 해볼까 하고 만기된 걸 찾아서 잠시 입출금 통장에 대기자금으로 넣어놓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꽤 괜찮은 입출금 상품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상호저축은행의 파킹 통장 중에서 두 곳이나 조건이나 금리가 높은 곳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무려 2%나 되는 이자를 지급해준다고 하니 눈여겨볼 만합니다. 물론 저축은행이라고 해서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물론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상호저축은행이 아니죠. 법인별로 각각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맡기시고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상품 중에서 첫 번째로 SBI 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 입출금 통장과 웰컴저축은행의 웰컴 플러스 보통예금 통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통장 모두 단순한 입출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빼고 싶으면 인출하고 넣고 싶으면 입금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곳 모두 2%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만 조건과 혜택이 다른데요. 먼저 SBI저축은행에서 나온 사이다뱅크 입출금 통장을 살펴보실까요? 이 통장의 기본금리는 무조건 2%이고요. 별도의 우대금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만 맡기고 빼더라도 2%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입금 금액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 고액으로 얼마를 맡기든지 상관없이 2%를 무조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는 현재 기준이고요. 만약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모바일 알림을 통해서 변경된 사항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7세 이상 개인이며 이자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매일의 최종 잔액을 계산해서 다음 달 1일에 통장에 입금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넣었다 뺐다 하고 나서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잔액이 3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자는 이 최종 잔액인 300만 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매일의 일수를 합산해서 이자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수수료는 면제인데요. 좋은 점은 편의점 ATM기든 CD기든 어느 은행에서 인출을 하든 무조건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금하실 때 700원의 수수료가 든다고 뜨지만 입금과 동시에 다시 700원이 입금 수수료가 환급이 되는데요. 수수료 부분은 아직까지는 한시적으로 면제이지만 만약 변경이 될 경우 어플과 문자 알림을 통해 통지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상품은 웰컴 저축은행에서 나온 웰컴 플러스 보통예금 통장입니다. 가입 대상에는 제한이 없고요. 이 상품도 2%가 적용이 되는데 사이다뱅크처럼 무조건 2%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 기본금리는 0.5%에 조건 달성 시 지급되는 우대금리 3가지를 포함해 2%를 지급하는데요. 우대금리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체크카드 10만원 이상 이용 시 0.7%, 두 번째로 CMS나 지로로 자동이체 한 건 이상 신청할 경우 0.5%,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정보 수집 및 멤버십 정보 동의 시 0.3%를 적용시켜줍니다. 이걸 모두 합해야 2%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입하는 달에는 우대금리가 적용이 안 되어서 0.5%만 붙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달부터 조건에 해당이 되면 최대 2%의 금리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자 계산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정산해서 그 다음 달인 토요일에 지급해 줍니다. 또한 이 상품에는 금액 제한이 있는데요. 1,000만 원까지는 최대 2%를 적용해 주고 1,00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0.8%만 지급받게 됩니다. 즉 우대금리 1과 2를 제외시키고 지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1,5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이 통장에 입금하셨다면 1,000만 원은 2%로 굴러가고 나머지 500만 원은 0.8%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품도 이체나 출금 수수료는 없는데요. 단 편의점에서 인출하실 때 웰컴 저축은행과 제휴된 ATM 기기에서만 면제가 되고요. 입금하실 때는 7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2%를 적용해주는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적절히 비교해 보신 후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이 상품 모두 금리는 높지만 모바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사고를 방지하고자 이체 한도와 출금 한도에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1일 이체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3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만약 고액의 돈을 갑자기 써야 된다면 난감해 하실 수 있겠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통장을 개설하시고 나서 한도 제한을 미리 풀어놓는 게 좋습니다. 한도 제한을 푸는 방법은 모바일에서 증빙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을 하시기만 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 이후에 심사가 끝나고 한도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증빙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재직증명서 또는 3개월 이내 관리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도 제한을 풀게 되면 이체 금액이 1,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난 이보다 더 많이 이체하고 쓸 거야 라고 한다면 타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OTP 카드 있으시죠? 자, 이 OTP 카드를 모바일에 등록하시기만 하면 최대 하루 5억까지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OTP 카드를 등록하기 전에 한도 제한을 먼저 풀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도 제한을 풀고 타기간 OTP까지 등록을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도 상향을 미리 해놓으시면 막상 내가 바로 고액의 돈을 써야 될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겠죠. 이 점 꼭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입출금 파킹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요즘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